작업자 도밍고가 작가 박현정을 보면서 저는 이 맥락이 되게 얘기하고 싶었던 포인트인데, 저는 지금 디자인이랑 영상 에이전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 대표고 디자이너로 생활을 7년에서 10년 정도 했었죠. 7년에서 10년 갭이 너무 큰 거 아니야? 아니 왜냐면 중간에 이제 디자이너를 했다가 안 했다가 뭐 이런 시간들도 있었으니까 정확하게 카운팅하기가 어려워서 애매하게 말하는 건데, 그런 생활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돈을 버는 수단이 되기 전에 예전에 이제 입시학원을 다니면서 그때 당시에 학원에서 자기 작업물들 놓고 크리틱 같은 것도 하고 이야기들도 하고 하는데, 물론 그 사람들은 이제 학생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작가님이랑 비할 바는 아니지만 어떤 고민의 방향성이랄까 이런 것들은 되게 맞닿아 있는 분이 많이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느끼는 바가 많았고 흥미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이미지에 대한 고찰, 해석,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실험과 다양한 방향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 것들을 보면 금방 되게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저는 이게 회화 작업이라고는 하지만 저한테는 되게 세련된 디자인 작업물처럼 다가오기도 했었거든요. 이거 자체가 저한테 디자인이라고 하는 작업물은 철저하게 정보가 통제된 상태를 말하는데, 보는 사람한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순서를 만들고 통제된 순서들을 정보를 입력해서 그 디자인으로 인해서 소비를 유발한다거나 아니면 원하는 목적을 만들어내는 게 디자인이라고 하는 결과물들인데, 이것도 보면 작가가 어디에서 어느 시선으로 작업물을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어디에 시선을 오래 멈추게 하고 싶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 같은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인의 통제하에 들어오게 하려고 되게 많은 어떤 연출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근데 제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느끼는 게, 자본이 좀 투입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취향을 맞추다 보면 되게 오랫동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에서 멀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접점이 전혀 없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지켜가면서 디자인 작업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그게 접점? 클라이언트의 니즈와 나의 방향성 이런 접점? 그렇죠. 그런 접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클라이언트들이 원하는 방향성이라든지 혹은 담당자가 전혀 작업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사람이라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굉장히 작업하기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무너지거나 아니면 제가 수긍해야 되는 면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치열한 고민들에 대해서 되게 잊고 지냈던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작업 과정이라든지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스스로 회개하는 걸 많이 느끼면서 듣기도 했었어요. 심지어는 말했던 것 중에 아까 이미지를 대하는 태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크거나 작거나 모든 작업들은 그런 식으로 원초적으로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에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작업물들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본질을 좀 빠진 채 작업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느끼는 바가 되게 많았어요, 저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결과물을 내는 것과 작가로서 작업물을 내는 건 많이 다르지 않나요? 많이 다르죠. 다른데 다르다고 하더라도 크리에이티브가 많이 허용되는 클라이언트가 있는 작업물들도 있고, 혹은 전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형태의 작업을 만드는 경우도 있죠. 이제 그런 것들도 어떤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잘하는 아이덴티티를 드러낼 수 있는 작업만 골라서 한다거나 그런 걸 되게 선택적으로 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더 두각을 시킨다거나 이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강화를 좀 해야 되는 걸 아니까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지점이었고, 그런 고집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작업을 할 때. 그 디자인 작업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누구는 되게 타이포를 잘 만지는 디자이너, 누구는 레이아웃을 되게 잘 만지는 사람, 혹은 누구는 뭐 환경과 관련된 것들만 주로 디자인을 하고 그거에 위배되는 건 하지 않는, 그런 식의 본인의 정체성을 좀 만들어 나가야지 디자인을 대할 때도 그게 태도가 아닌가. 그게 저는 여기에도 다 투영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 아티스트 토크를 들으면서 그 작업자의 태도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본인 평소 일과 연결이 많이 됐었나 봐요. 네, 엄청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필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느껴졌거든요. 컬러를 쓰는 것, 그 다음에 어디에 포인트를 주고 어디를 표현을 하지 않고 어디를 누르고 어디 질감을 도드라지게 보이게 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능숙한 사람이다 라는 게 느껴졌고, 어둡고 밝고의 어떤 분포도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있어서도 철저한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작업을 진행을 해서 나온 것 같고, 이게 보면은 다 어떤 포인트들이 좀 보이는 것 같긴 해요. 여기서도 레드가 주로 시선이
많이 가게 한 다음에 다른 시선으로 옮겨가게 하는 것들이라든지. 저는 이 작업들 보면서 제일 흥미로웠던 것이 저는 이 전시를 2번 봤는데 첫 번째는 그냥 가서 봤고 두 번째 아티스트 토크를 갔던 건데 그냥 작업을 처음 봤을 때 처음 느꼈던 거는 서사성, 시사성이 없는 조형적인 드로잉을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았어요. 이 자체를 즐길 수 있는 느낌이 있어서 전 첫 번째로 그게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것이 타블렛으로 작업한 거를 다시 회화로 옮겨 놓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타블렛으로 그림을 그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타블렛은 레이어라는 게 있어서 그 레이어 뒤에 있는 걸 앞으로 불러올 수도 있고 순서를 막 바꿀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따라서 화면의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잖아요. 그거를 실제 캔버스에 옮겼을 때는 되게 머리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뒤에 뭐가 있으면 뭘 먼저 그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작업 순서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상상이 됐던 게 재밌었던 것 같고 당연히 타블렛의 레이어를 표현하느라고 회화의 표면 자체가 굉장히 층층으로 이런 게 다 굉장히 층층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과정을 상상하는 게 되게 즐거웠어요. 네, 그리고 요새는 타블렛으로도 굉장히 많은 그 물성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는 것도 재밌었고 펜화의 느낌 그리고 저런 아크릴 그리고 이런 거 뭐라고 하나요? 페인트? 라고 하나? 그거 뭐 뿌리는 건데? 그치. 스프레이 같은 뭐 그런 것들. 또 이런 디테일을 살펴보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진짜 시사성이 있는 게 아닌 조형을 즐길 수 있는 게 이 전시의 가장 큰 매력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유지원 기획자님의 전시 서문이 에메랄드 태블릿 땡땡하고 박현정의 추상탐구 이거였죠. 그래서 이 추상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살펴보는 게 저는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왜 미술관의 가장 큰 매력으로 보는 게 그 안에 들어설 때 바깥과 전혀 다른 공기를 느낄 수 있다. 그런 건데 그거 되게 오랜만에 느껴본 것 같아요. 요새는 정말 많은 기획전에서 기후위기에 대해서 말하고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네, 되게 오랜만에 그림 자체를 즐길 수 있어서 저는 그게 제일 좋았어요. 저도 그런 면들이 좋았던 것 같고 작업을 통제할 수 있어지면서 본인이 어떤 실험할 수 있는 확장성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것 같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한테 보는 자기검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내려놓고 작업을 확장시키고 있다라는 게 작가가 얘기했던 말 속에서 그리고 작업에서도 그런 게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도 그냥 필력만으로 그 설명 듣지 않고 이렇게 보더라도 요소요소를 꾸미는 이런 게 너무 재밌고 되게 예뻐요. 여기부터 이제 확대된 거를 일부러 찍었는데 이런 거 보면 어떤 것들은 그냥 아이폰 배경화면으로 해놔도 될 만큼 예쁜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색채가 굉장히 네, 뭐 이런 느낌도 그렇고 이런 네. 그리고 저런 뭔가 마티에르도 재밌고 이거는 사진이었죠. 네, 네. 이게 그래서 개인 전시를 많이 이분이 했겠지만 개인 전시를 하기 전부터 어떤 그 질감이라든지 미술 재료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 이런 거에 대한 탐구를 굉장히 여러 가지로 시도를 많이 해봤다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되게 적재적소에 잘 쓰고 어디를 집중시키고 어디를 확 풀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되게 많이 보이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원래는 수채화를 잘 안 썼대요. 왜냐하면 수채화가 통제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아까 디테일에 수채화가 있었는데 이거였죠. 정말 통제되지 않는 선과 너무 통제와 어울리는 저 점과 스트라이프. 그런데 보면은 수채화 이것도 통제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먹의 농도가 엄청 통제돼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래? 아주 묽게 표현한 거랑 아주 어두운 스펙트럼 자체가 전체적으로 되게 균등하게 그러니까 엄청 진한 거가 만약에 저기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면 되게 눈에 띌 텐데 그 농도에 대한 고민도 어디까지만 딱 쓰겠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되게 진하게 들어갔으면 이 빨간색이 균등하게 좀 시선을 고루고루 가져가고 있는 게 여기가 되게 진하게 되면 그쪽으로 시선이 많이 갈 거예요. 그러면 빨간 점을 안 찍었을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좀 맡겨놨다고 하지만 거기 안에서도 통제가 보이는? 맞아요. 그 말을 했어요. 자기가 이거를 풀어놨다가 정리하고 풀어놨다가 정리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이런 거 보면 정리가 엄청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느낌이. 이거가 최근에 하게 된 사진 작업인데 이런 사진 작업을 최근에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디테일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사진으로 확대해서 하는 작업을 최근에 시작하셨다고 했어요. 전시가 언제까지죠? 전시 오늘까지 우리 맞아요. 마지막 네. 날에 딱 보고 왔어. 우리 맨날 마지막 날 보고 그래갖고 보러 가라고 얘기도 못 하겠네요. 우리 걸로 죄송합니다. 보는 거지. 네, 아무튼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티스트 토크를 또 가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게요. 그 작업자 말도 듣고 네. 기획자 말도 듣고 오늘 근데 관객분들이 좀 약간 작업하시는 학생분들 많이 온대. 그 질문을 하는데 너무 되게 구체적이었어. 맞아. 작업자로서 궁금할 법한 질문들. 그리고 아티스트 토크라고 해서 만약 일반인들이 갔었을 때 되게 쉬운 언어들로 표현이 됐거나 그런 느낌도 솔직히 좀 아니었던 것 그래? 같고. 난 쉬운 언어로 그래도 얘기했다고 생각해. 아니 그 기획자가 얘기한 표현은 나는 아직도 생소한 단어들도 좀 많았고 아니 그 물론 전체적으로는 그랬지만 완전 일반인이 들었을 때는 이게 완전 이해가 될까? 타겟을 그렇게 잡고 이거를 진행했다고 생각은 들진 않았지만 아무튼. 담백해서 좋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러니까 관객한테 한 말은 아니지만 기획자님이랑 작가님이랑 할 때 오늘 좀 느끼하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했다고. 난 그 정도 담백함이 좋은 것 같아. 맞아. 오히려 뭔가 작가라고 해서 일종의 그 폼 잡고 하는 특유의 그런 것들이 보이지면 오히려 난 좀 거부감이 들고. 그니까 요새는 뭐 그런 작가님들 많이 없지 않나? 모르겠어. 난 몇 명 있어서. 아무튼. 네,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전시를 보고 왔고요. 전혀 갤러리 같지 않은 공간에 있는 것도 저는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런 데를 숨어 있는 곳을 찾아갖고 뭔가 가보면은 좋지 않을까. 서울 곳곳에 이런 데가 되게 많이 숨어 있어요, 실제로. 우리 상업화랑도 재밌었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마칠까요? 네, 그러면 네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작품도 리뷰로 돌아올게요. 네.